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수업을 위해서 수업 강좌 녹음을 위해 가지고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는 정말로 줄을 많이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갖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통신 이론은 좀 제가 천천히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론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죠. 그러지만은 또 이게 수학이라 그런 것이 그 다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재미가 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여기 오늘은 3주 세 번째로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서는 우리 교과서 248쪽을 펴보면은 DSB TC의 신호의 복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DSB T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AC가 추가가 돼 가지고서 메시지 신호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돼 가지고서 반송파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룰루랄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형태의 신호는 이와 같이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DSB SC 같은 경우는 반송파를 곱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제는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추가로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라면은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만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검파가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전자부품이 딱 들어간 것이 다이오드하고 저항밖에 없거든요. 다이오드하고 저항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야구가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 고교야구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고교야구 하면은 광주에는 광주 일고야구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북에 군산상고야구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야구장이 많이 있지만 동대문구장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동대문구장, 동대문 야구장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동대문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를 갖다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라디오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서 아나운서가 라디오 중계 방송을 합니다. 텔레비 중계 방송은 잘 안 합니다. 그럼 라디오 중계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장에 가면 이와 같이 다이오드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스피커 대신에 이어폰을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200-300원 주고서 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것을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딱 여기에서 방송한 것이 들려요. 이게 대단히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서 증폭기도 없이 해가지고서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광석 라디오라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빛에 하고 광석, 빛하고 돌 이게 바로 이제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서 그때 이제 중계 방송을 들으면서 아, 저 선수가 누군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랬었습니다. 해설을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광석 라디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광석 라디오 구조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 때만 도통이 되고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차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신호들 중에서 이 플러스 파트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파트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파트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로페스 필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가 높은 부분을 싹 없애면 요것만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신호에다가 AC가 더해져 가지고서 이렇게 MT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증폭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수신이 가능하다. 아주 저가로 저렴하게 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포락선을 0보다도 위쪽에다가 AC를 더해 주어 가지고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노패스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로패스 필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로패스 필터가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놈이 이겁니다. 이거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놈이 요 부분이 로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봅시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 캐패시턴스를 하나 다뤄놨어요. 캐패시턴스를. 자, 우리가 캐패시터 콘덴서라고도 하는데 캐패시터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신호를 어떤 신호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는 쇼트가 딱 됩니다. 쇼트가 된다는 것은 딱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점점 여기에 쇼트가 되면서 여기에 점점 저항이 생겨 가지고서 여기에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여기가 이제 딱 오픈이 돼 가지고서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콘덴서는 마치 물통과 같이 처음에 들어오면 밑바닥에 딱 아무것도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찬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입력이 안 들어오면은 여기서 입력이 이제 딱 끊기게 되면은 요게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샌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샌다는 거죠. 하나하나 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찼던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찼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런 걸 하는데 물이 차는 것을 우리가 충전이라고 하고 전압이 차는 것을 전압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합니다. 충전. 그래서 충전할 때는 입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이 되고 방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충전이 되느냐? 여기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파트일 때는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있을 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들어오면 여기 값이 이렇게 바깥으로 방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돼가지고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다시 방전했다. 충전했다가 방전했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의 신호 포락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기간 동안에 충전하고 요 기간 동안에는 입력에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최고치를 검출한다고 해서 피크 디텍터 이런 말도 하죠. 피크 디텍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CR 이게 콘덴사의 성질. 우리가 콘덴사에 걸리는 전압은 VC는 C분의 1 인티그럴 IDT 이렇게 해가지고서 적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적분은 이렇게 축적하는 것 점점 시간이 갈수록 축적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충전과 입력이 없을 때는 방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값이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플러스 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충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에 바구니에 이렇게 쭉 처음부터 쭉 물이 이만큼 찰 겁니다. 전압이.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끊기잖아요. 딱 끊기면은 이제는 여기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찬 값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죠. 여기 찬 값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죠. 이걸 방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앞에서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이만큼 차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차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이만큼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차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니고 이만큼 차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벌써 이만큼 차 있는데 들어오는 값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기 때문에 계속 얘는 이 값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될 거예요. 들어오면은 다시 충전이 돼야만이 되는데 이렇게 방전이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포락산 곰팡이의 문제점. 캐패시타의 방전 현상에 의한 출력은 입력 신호의 정확한 포락이 아니라 리플이 있는 파형을 만들어낸다.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리플, 이런 걸 리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방전 시정수 RC 값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충전했다 방전한 것은 이걸 갖다가 시정수라고 하는데 이걸 시정수라고 그래요. 시정수. 타임 컨스턴트라고 해가지고서 CR 값입니다. 캐패시타의 값하고 저항 값을 곱하는 것이 CR 값이에요. 그 시정수가 잘못 선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아까 같이 이렇게 계속 채웠어요. 채웠는데 얘가 다음 것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와도 영향을 못 미쳐가지고서 원래 신호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부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R 값에 의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또 빨리 떨어져 버린다.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이게 골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리가 안 좋죠. 너무 빨리 떨어지고 따라가기는 잘 따라가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원래 신호보다도 너무나 이렇게 리플이 많아. 이걸 갖다가 리플이라고 그래요. 너무 리플이 심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시정수
타임 컨스탄스 CR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선택하느냐? 바로 설계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R 값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회로 이론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배웠어야 되는데 아마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RCLO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RCLO의 기본이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포럭선 검파를 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역시 과학자들은 뭘 새로운 걸 갖다 계속 만들어내요. 이 스퀘어 로 디텍터라고 이거 제곱근 검파기. 제곱근 검파기. 제곱근은 아니죠. 제곱 검파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입력은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한번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미우는 AC분의 MP죠. AC분의 MP.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보자. 이 제곱을 해가지고서 로패스 필터. 이건 하이패스니까 이건 없어지죠. 그럼 요것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루트를 갖다가 제곱근 맞네요. 제곱근. 예. 루트를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퀘어로는 스퀘어 루트로. 제곱근을 갖다가 취해보자. 제곱근을 갖다 취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 MT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스퀘어 로 디텍터 이렇게 이런 것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안테나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 검파기를 여러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검파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캐패시터하고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서 피크 디텍터를 하면서 로패스 필터 기능까지 넣었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응용하는 것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까 또 아니면 풀어줄까 하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현재까지 배운 것들을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책을 좀 읽어보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